워터컬랩!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 클립이 애지게 인사 박스입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트리플 1000만 영화라는 타이틀을 안겨다준 작품 스즈메의 문단속.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 시놉시스의 유튜브 첨가한 버전으로다가 알아보도록 하지요.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스즈메. 그러던 어느 날 문을 찾아 여행 중인 청년 소타를 만나게 됩니다. この辺りに扉はない? 뭐지? 미친놈인가? 그의 뒤를 쫓아 산속 폐허에서 발견된 낡은 문. 스즈메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자 이거 뭐야? 마을에 재난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문 대대로 재난을 봉인하는 소타를 도와 간신히 문을 닫게 됩니다. 君はなぜ 여기를 닫아야만 하잖아요. 後ろ戸からは災いが出てくる. 재난을 막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수수께끼의 고양이 다이진이 나타나 남자를 의자로 바꿔버리고. お前は邪魔. 난다これは. 말도 안 돼! 잠깐만! 이윽고 각지의 폐허에 재난을 부르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스즈메는 의자가 된 소타와 함께 재난을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え? 猫を探して? 九州から? 人がいっぱい死ぬね. 곧 역대급 재난이 예고된 상황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이들뿐. 과연 스즈메와 소타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君が鍵をかけろ. 頼む. 俺にはもうできないんだ. 잊을 수가 없어. 반드시 구하러 갈 거야. 영화. あなたは怖くはないのか? 소타 씨가 없는 세상이 저는 두려워요. 소타 씨. いってらっしゃ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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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녀올게. どこに?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네,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시사회로다가 보고 오기는 했는데 국내 개봉일이 꽤 남아서 한 템포 쉬었다가 올리는 약 스포일러 리뷰. 사실 예고편만 보셨어도 뭐 스포일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경고창 올려드리고 시작합니다. 3, 2, 1, 땡.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극장판 애니를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오타쿠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 사이에 있는 적당 타쿠, 덜 타쿠 느낌이거든요. 아직 진짜가 되지도 못했어. 그나마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이 엣지 러너, 은혼, 스파이 패밀리, 슬램덩크 극장판 정도? 뭐야 존나 많이 봤네. 씹덩 않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명 재난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번 영화. 전반적으로 트레일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캐릭터 아름다워, 배경 아름다워, 연출 기까리가 나. 말하는 킹냥이, 세 발로 뛰는 의자, 재난의 근원이 되는 지렁이, 아무튼 대충 촉수괴물. 전작들에 비해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더욱 부각되었고 그럼에도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선에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일전 감독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던 대로 애니메이션인 만큼 하나의 태양이 아닌 다수의 태양들을 배치, 여러 이미지 컷들에서 빛이 떨어지는 방향을 여러 개의 방향으로 주어 현실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아저씨가 빛을 잘 활용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수식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과 화면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어요. 扉を探してるんだ. 災いが出てこないように開いてしまった扉を閉じる. 가슴이 두근거려. 전작들이 운석의 충돌과 홍수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었다면 이번에는 일본인들에게 가장 가깝고도 두려울 존재일 지진이 중심을 잡습니다. 때문에 현재에서는 일부 관객들이 이 작품에 대해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하지요.
스토리의 호불호 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던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도 워낙에 삽입곡과 작화가 좋았으며 연출 또한 굉장히 극적이었기 때문에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었지만 작품 내 개연성과 인물들의 감정 묘사가 부족했고 이에 영화 단편뿐만 아닌 소설판 등에서의 내용을 알아야 충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유사한 단점을 공유했던 날씨의 아이는 결말부에 호불호 요소가 커지면서 개인적으로는 물음표로 끝나는 영화가 되었지요. 아니 그 도쿄 땅값이 되게 만만치 않았을 건데 그 세상이 미쳤고 뭐 애니도 미쳐가지고 걷다가 워터파크를 개장해 버렸으니까 뭐. 그리고 이번 작품 스즈메의 문단속은 아쉽게도 전작들의 단점을 일부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플롯은 재난을 막아내기 위해 일본을 누비는 로드무비로 덕분에 스토리는 훨씬 직관적이 되었지만 캐릭터들 간의 감정선이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지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본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를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돌려주는 연출이 작품 말미에 등장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꽤나 울컥했던 장면도 있었어요. 더불어 일본 각지의 도시들과 풍경을 애니메이션으로 접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재난이 벌어졌던 공간과 그곳에 존재하는 문을 매개로 진행되는 이야기, 감독이 전하는 위로와 인물의 성장 또한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인이 되는 포인트에 크게 몰아주다 보니 그 옆에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아쉬운 지점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킹양이 다이진이 꽤나 치명적이었어요. 이 친구가 극중에서 굉장히 귀엽고 어쩌면 섬뜩해 보일 정도로 매력적인 씬스틸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려지며 작품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에도 그 신비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간접적으로 묘사되다 보니까 주인공들에게 이입하고 있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영화의 중후반부에 보여지는 전개에서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도 존재해요. 今からたくさん人が死ぬ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물론 사실 영화의 처음부터 애초에 고양이에게 이입하고 보게 된다면 사람이 다 죽는다고 뭐 싱글벙글 웃고 있기는 해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초중반까지는 물론 트레일러에서부터 진작에 기묘한 포지션을 가진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를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すずめ 에? 好き 너의 이름은 당시 OST가 크게 화제된 바 있었고 이번 작품에서도 멋진 OST가 등장합니다. 다만 전작의 곡만큼 멜로디가 강한 곡은 아니었고 두 개 곡 중 하나는 엔딩 크레딧에서만 재생되는 등 너의 이름은 만큼의 파급력은 떨어지나 저는 곡의 퀄리티를 떠나서 전작의 OST가 좋게 말하면 뭐 심술날 정도로 좋았고 나쁘게 말하면 지나치게 의존하고 남발했다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작품에서는 OST의 역할이라든지 밸런스를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야, 가사가 아주 죽여져.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번 영화 메인이 되는 스토리는 아름다운 작화와 연출로 훌륭하게 풀어내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의 전달과 개연성이 아쉬웠다. 관객들이 영화가 끝난 후 작품 뒤에 숨겨진 의도와 상징성에 대해서 풀이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지점이지만 당장 작품을 감상하며 즉각적인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에서는 문을 조금 더 열어두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行ってきます 근데 굳이 얘네한테 그 로맨스를 넣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君の中にある赤と青き線
それらが結ばれるのは心の臓